안녕하세요. 남관사고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감각기계에서 시각과 청각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시각과 청각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감각기계보다는 시험에 조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각기관은 직경 약 23mm의 구형의 기관으로 색을 감별하고 명암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을 감별하고 명암을 조절하여 시신경을 통해 뇌로 보내서 저희가 시각 자극을 뇌가 전달받게 되는 거죠. 시각기관은 크게 3개 층으로 나눠요. 외층, 중층, 내층으로 나누는데 외층은 공막, 각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부분 섬유질층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섬유층으로 불리기도 해요. 공막을 먼저 살펴보면 공막은 눈의 흰자위 부분이에요. 흰자위 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후방 6분의 5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각막 부분은 안구 전방의 6분의 1, 그래서 투명한 부분이에요. 투명한 부분으로 빛을 통과시키고 굴절시킨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시험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각막, 빛을 통과시키고 굴절시키면 외워두시고요. 공막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황달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도 황달이 있을 수 있지만 피부가 노랗다고 다 황달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근이나 고구마처럼 케로틴을 많이 함유한 음식, 특히나 겨울철에는 귤 같은 걸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래질 수 있거든요. 그게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위가 공막이에요. 공막은 카로틴 혈증 때문에 노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황달을 구분할 때 이 공막 부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층은 또 다른 말로 혈관층이라고도 해요. 맥락막에 모세혈관이 많아서 2층을 혈관층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럼 맥락막은 뭐냐? 암갈색의 암실 역할을 하고 안구에 영양을 공급한다. 아무래도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할 수 있겠죠. 시각기관에서는 중층이 시험 문제 나올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중층을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모체, 또 다른 말로 모양체라 하고요. 맥락막 바로 앞에 위치하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고 방수를 생성함. 방수라고 하면 물이 안 들어가는 이런 방수를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는 방에 있는 물을 이야기해요. 홍채까지 설명드리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의 유입을 조절합니다. 카메라로 따지면 조리개 역할을 하죠.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눈의 색깔도 결정함. 그래서 여러분 브라운 아이즈, 블루 아이즈 하는 게 홍채가 색소를 띠고 있어서 눈의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바깥층 6분의 5 공막이라 그랬죠? 요까지가 다 공막이죠. 굉장히 넓죠. 공막. 그리고 이 앞에 6분의 1 이게 각막이에요. 투명한 부분이고, 축구라든지 격투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손상받을 수 있겠죠. 가장 바깥층이라서 충격에 의해서 각막이 손상되면 부분적으로 시력 저하라든지 실명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도 유의하셔야 하는 부위이고요. 이 중간층에 보이는 이 녀석이 쭉 따라와 보시면 맥락막이에요. 맥락막이 이렇게 있고, 맥락막 끝에 보시면 이 부위가 모양체 부분이에요. 모양체 여기죠. 이렇게 모양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앞에 부분이 홍채입니다. 홍채. 이 홍채 부분이 이렇게까지 더 길게 내려오게 되면 동공이 작아지죠. 이 동공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홍채가. 홍채의 색깔이 있어서 브라운 아이즈, 블루 아이즈가 되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동공 크기를 조절한다. 모양체는 이렇게 실 같은 애로 누굴 잡고 있냐? 이 녀석이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체를 당기고 놓아줌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얇아지고 두꺼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질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모양체 안에는 모양근이란 녀석이 있어서 얘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으로 이 수정체를 잡아당기고 놓아주게 돼요. 그러면서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모양근을 수축하게 되면 모양체가 전진한다는 건 이 앞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내려오게 되면 수정체를 더 두껍게 만들겠죠. 두꺼워진 모습인 거고, 반대로 모양근이 이완하게 되면 여기가 뒤로 후퇴해요.
그래서 모양체가 후퇴가 되고 그러면 이 진대가 수정체를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게 돼서 이완하게 됩니다. 이완하게 되면 더 먼 곳을 보기 좋을 거고 수축하게 되면 여러분 볼록 렌즈 생각하시면 더 가까운 곳을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딱 볼 때 바로 선명해지지 않으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노화와 관련해서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엔 이것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지만 해부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양체에서 하는 또 다른 일 중에 하나가 방수를 만든다고 했어요. 물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홍채를 기준으로 앞을 전방이라고 부르고 뒤를 후방이라고 불러요. 방이라고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모양체에서 물을 만들어내면 방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앞에 물이 차오르고 어딜 통해서 앞으로 가겠어요? 네, 동공을 통해서 앞으로 가게 돼요. 전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전방에도 그러면 방수가 있겠죠. 요 위쪽에 슐렘관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이 방수가 흡수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조절이 돼야지, 만약 여기가 폐쇄가 되거나 그런 연유로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가 폐쇄되고 폐쇄되지 않는 거에 따라서 뭐 폐쇄각 녹내장, 개방각 혹은 뭐 개방성 녹내장 이렇게 불리긴 하는데 여러분 시험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고 안압이 상승했을 때 녹내장이라고 부른다 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안쪽은 이렇게 망막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망막에는 시신경이 있다고 해서 이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신경층, 그리고 가장 안에 있어서 내층이라고 불려요. 이번 내신경인 시신경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시신경이 여기에 뻗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신경이 있는 들어오는 이 지점을 맹점이라고 하는데 상이 맺히지 않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아까 설명드렸죠. 가장 안에 있어서 내층, 그리고 시신경이 들어와서 신경층이라고 알려드렸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안에 있는 망막, 안구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층으로 시신경이 분포하여 상이 맺히는 곳, 얘는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맹점, 망막에서 신경섬유들이 모이는 곳으로 시각세포가 없어요. 시신경이 들어오는 자리라서. 그래서 여기는 볼 수 없는 자리, 상이 맺히면 볼 수 없는 곳, 그래서 맹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황반, 그리고 황반에 있는 중심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위를 얘기해요. 망막의 가운데 오목한 부분으로 이걸 중심화라고 하고요. 노란색을 띠는 황반이 있어서 시신경의 밀집이 있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 이전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위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중심화, 중심 오목이라고 불리고 그 주변을 황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시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가장 상이 잘 맺히고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변성이 있는 것을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굴절 매개 물질, 여러분 시험에 그나마 자주 나오던 문제라서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수는 각막과 홍채 사이의 액체, 아까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얘의 기능은 안구에 영양 공급을 하고 압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얘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일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고, 또 다른 물질로 수정체, 홍채 뒤쪽에 위치하고 진대에 의해서 두께가 변화하여 광선을 굴절시킴.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유리체, 유리체는 초자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안구면 이 안을 다 채우고 있는 물질이 투명한 젤리 모양으로 그것을 유리체, 초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구의 중심부를 채우는 투명한 젤리 모양 액체로 영양 공급과 눈의 모양을 유지한다. 굴절 매개 물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안구라고 하고 세 개 층이 쌓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시각 자극이 들어올 때 이 망막에 상이 맺히기 전에 통과하는 모든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막도 들어갈 수 있죠. 방수도 들어가죠. 수정체도 들어가죠. 초자체가 투명하다 그랬으니까 상이 맺히면서 통과되는 모든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각막, 방수, 수정체, 초자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중층은 시험에 다 나왔었어요.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각기관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맥락막, 선모체, 홍채 아까 설명드린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중층은 이 중간층 맥락막 끝나는 지점에 모양체가 있다.
모양체 바깥쪽에는 홍채가 있다. 이렇게 바로 이어져 있어요. 홍채는 동공 크기를 조절한다. 색깔이 있어서 눈의 색을 결정한다. 그리고 모양체는 진대가 있어서 수정체를 잡고 수정체를 늘리고 줄여서 광선을 굴절시킨다. 이 진대가 잡고 있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아무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모양체의 기능 중 하나가 방수를 분비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눈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네, 누선, 한국말로는 눈물샘이죠. 그리고 눈물샘에서 누관을 타고 안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고, 이 눈물점은 이제 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눈물이. 그래서 눈왕, 비로관을 타고 비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눈이죠? 상외측에 있어요, 여러분. 눈물샘은 여기서 누관을 타고 안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흘러내려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고, 눈물이 이렇게 흘리죠. 일부는 이게 눈물점입니다. 이 눈물점 안으로 들어가서 눈왕, 눈물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눈물 주머니에서 비로관을 타고 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연기 잘하시는 연기자분들 보면 굉장히 슬플 때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도 흘리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콧물 질질 흘리잖아요. 그게 눈물이 이 비로관을 타고 비강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안약을 점적할 때는 이 안쪽 내각을 눌러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넣은 안약이 일로 흡수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비강 안에는 점막의 혈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안으로 흡수되게 되면 전신으로 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눌러주는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야 비강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 기관으로 청각기관. 청각기관은 측두걸 안에 위치해서 소리를 대뇌로 전달하고 고막이 외이와 중이를 나누는 기준이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다른 파트에서 잘 나온다는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원래 워낙에 설명드렸지만 감각기관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많이 안 나오는 부분 중에 많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귀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눠요. 그래서 외이 먼저 보시면 아까 고막이 기준이었으니까 고막을 포함해서 바깥쪽이 다 외이예요. 그래서 귓바퀴, 외이도 외측의 3분의 1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내측 3분의 1은 뼈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외이도에는 이도선과 피지선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도선은 한선, 앞에서 배우셨었어요. 피부에서 땀샘이죠. 또 다른 말로는 이 한선이 좀 변형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피지선은 아시죠? 지방을 분비하는, 여러분 얼굴에 기름기 끼게 하는 그 피지선입니다. 고막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소리를 진동시켜서 이소골로 전달시켜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귓바퀴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개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자 용어예요. 귓바퀴라고 알아두세요. 이개, 귓바퀴 같은 거고요. 귓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죠. 이거 소리가 전달이 되면 외이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는 거죠. 고막의 기능은 소리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외이의 바깥쪽 3분의 1은 연골로 돼 있고 안에 3분의 1은 벽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 연골 부위 보이시고, 지금 보시면 나눠지는 게 대략 보일 거예요. 이 안에 이도선과 피지선이 있어서 분비하는 물질들과 각질 등,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들이 모여서 여러분 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막은 진동을 해서 이소골, 여기 뼈 3개가 이소골이에요. 이소골에게 전달을 합니다. 중위 부분이니까 중위 부분을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고막과 달팽이관 내에 있는 거죠. 일단 달팽이관 사이를 연결하고 이관으로 인두와 연결됨. 이관, 또 다른 이름으로 유수타키오관,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소골은 고막에서 전달된 소리를 증폭시켜서 뇌로 전달. 침골, 추골, 등골 3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여기서 진동을 이 뼈들로 전달하고 다시 뼈 전달하고 여기에 전달하게 되면 여기가 나논창이지만 여러분 시험에 그런 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뼈 3개가 고막의 진동을 확대시켜서 달팽이관에 전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달팽이관은 또 다른 인물로 와우죠. 그래서 이 녀석 달팽이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꼬여있는 게 와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녀석이죠. 이렇게 어디랑 이어져 있다?
인두 부분이랑 이루어졌다. 인두에서도 비인두 부분이랑 이어져 있다. 비인두와 중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부기도 가면 감기 같은 증상이 있으면 그쪽 균이 쉽게 타고 올라와서 뭘 일으킨다? 네, 중이의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이염이 걸린다.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알려드렸었잖아요. 꼭 기억해 두시고, 내의를 보시면 내의는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드리면 전정과 세방고리관으로 나눠져요. 전정은 정적 평형을 담당하고 세방고리관은 동적 평형을 담당한다. 그러면 청각신경이 소리만 담당하지 않고 평형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평형은 크게 두 가지로 정적, 움직이지 않을 때의 평형과 움직일 때의 평형. 그래서 정적 평형, 동적 평형으로 나눠요. 정적 평형을 담당하는 애가 전정이고 동적 평형을 담당하는 애가 세방고리관입니다. 보시면 여기 달팽이처럼 생긴 애 중간 부위를 전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반고리관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반고리관, 뭐 세반고리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누가 봐도 얘는 안 움직이게 생겼고 얘네들은 좀 동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정이 정적 평형, 그리고 이 세반고리관이 동적 평형 기억해 두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전정이잖아요. 그래서 전정의 정자를 따서 정적 평형, 나머지가 동적 평형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외우기 쉽잖아요. 전정, 정적 평형, 나머지는 동적 평형. 그리고 청각을 수용하는 코르티 기관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녀석이 어디에 있냐? 와우에 있다. 이런 문제요. 코르티 기관이 있어 음파를 신경성 흥분으로 전환하여 대뇌로 전달. 이렇게까지만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다고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이석을 잠깐 보시면 이 녀석이 고막이죠. 네, 고막에서 추골로 전달하고, 추골이 침골에 전달하고, 침골이 등골, 이렇게 해서 여기 넓은 뼈에서 좁은 뼈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 고막의 떨림을 확대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어디로? 난원창으로. 그리고 이 소리가 와우로 들어가서 돌고 돌아서 정원창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등골, 침골, 추골 역시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골이 확대한다는 건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증폭시킨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로써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해부생리학의 모든 파트를 끝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부터는 여러분 시험에 성인간호학 다음으로 잘 나오는 모성간호학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수업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